안녕하세요, 센지알 김센입니다. 어깨 생각보다 정말 자주 아프시죠? 운동을 하다가 아파질 수도 있고 회전근개가 끊어졌다, 아니면 오십견이 생겼다 등등 이 복잡한 질환명이 있고요. 근육, 힘줄, 인대, 신경, 혈관 등등 이 많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런 어깨 질환들을 근본적으로 일으키는 이유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모든 어깨의 질환은 어깨 통증에 들어갑니다. 결국 문제가 있으면 통증이 있는 걸로 귀결되니까요. 특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장 먼저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충돌 증후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팔의 이 뼈를 이제 상완골이라고 하죠. 그리고 상완골과 관절한 뼈를 견갑골이라고 합니다. 견갑골이 복잡해서 부위별로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데 어깨에서 가장 솟아오른 부분 있죠? 거기를 어깨뼈의 봉우리, 견봉이라고 합니다. 이 견봉과 상완골 사이가 엄청 좁아요. 그런데 그 좁은 데를 여러 가지 힘줄과 혈관, 또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점액낭 같은 것들이 채워놓고 있습니다. 팔을 올리거나 움직일 때 여기가 너무 좁으니까 부딪힐 수 있겠죠. 부딪히는 건 충돌이 생기는 거고 우리는 그걸 충돌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부딪히는 거냐? 첫째, 뼈가 이상하게 생겼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엄청 크고 여기 이상한 뼈가 자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죠. 이건 재활 영역이 아니니까 패스. 둘째, 너무 많이 쓰거나 노화에 의해서 여기 견봉에도 관절이 있거든요. 이 관절이 두꺼워지거나 여기를 지나는 힘줄이 두껍거나 뻑뻑해질 수 있어요. 셋째, 근육이 불안정해서예요. 원래 팔을 올릴 때 어떤 근육은 이 견갑골을 이렇게 올리고 어떤 근육은 내리고 하면서 상완골이 이 견봉에 부딪히지 않게 해야 되는데 한 근육은 엄청 강한데 다른 근육이 약하다면 근육의 작용이 조화롭지 않게 되면서 충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두 번째 원인은 힘줄이 두껍거나 뻑뻑해진다, 혹은 관절에 퇴행적 변화가 생긴다는 거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근육의 작용은 강하고 한 근육의 작용은 약할 때 불균형이 생기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돌이 계속 일어나면 염증이 생기고 그럼 어깨 통증이 생길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거, 찝히는 부분, 이게 무슨 근육일까요? 이 근육은 회전근개, 그 중에서도 극상근과 극하근 일부예요. 어깨는 특성상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관절이에요. 움직임이 좋은 대신에 안정성은 그만큼 떨어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불안정한 어깨를 회전근개라고 하는 4개의 근육들,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이 지지하고 있는 거죠. 회전근개, 그 중에서 극상근, 극하근이 여기를 지나가니까 극상근, 극하근이 찝히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럼 회전근개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우리는 그걸 회전근개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수많은 어깨 질환 중에서 증후군이라는 단어는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증후군 딱 2개만 들어가 있죠. 왜냐? 증후군이라는 말, 먼저 증후라는 말은 어떤 질병에 걸려서 나타나는 이상한 상태를 이야기하죠.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하면서 2가지 이상의 증후를 나타낼 때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증후군이라는 건 당연히 어떤 한 가지의 단일적인 원인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단일적인 증상도 아니고요. 회전근개도 4개의 근육이 있으니까 충돌 증후군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극상근, 극하근의 문제, 나머지 근육인 소원근, 견갑하근도 찝히거나 찢어지거나 약해지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증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근개 문제가 또 나누어집니다. 회전근개 건염,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파열병증 등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한다 그래 놓고 점점 복잡해지죠.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직 질환이 많이 남아 있다고요? 아니에요. 석회성 건염을 예로 들어보면 석회,
그러니까 칼슘이 힘줄에 점점 쌓여서 문제가 되는 질환인데요. 정확한 원인은 알지 못합니다. 대략 동맥에서 정맥으로 혈류가 교환이 될 때 칼슘이 흡수가 되지 못하고 쌓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통 힘줄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극상근과 극하근. 우리 방금 했던 근육이 또 나왔죠? 충돌증후군은 이 사이가 찝히면서 극상근과 극하근의 힘줄이 찝혔었고, 회전근개는 다른 근육들도 있지만 극상근과 극하근도 회전근개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극상근과 극하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석회성 건염이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증후군과 동반되어 나타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이름이 어려운 슬랩, SLAP, 방카르트 병변은 어떨까요? 부족한 어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깨는 관절 주머니에 추가적으로 연결된 인대와 같은 조직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관절순이라고 부릅니다. 슬랩은 이 중에서 위쪽에 있는 관절순이, 반카르트는 아래쪽에 있는 관절순이 파열된 경우를 이야기해요. 그럼 인대 문제냐? 맞습니다. 그런데 반카르트 병변은 주로 외상으로 발생하고요.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슬랩은 운동을 많이 하는 젊은 사람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 이 회전근개도요, 어깨 안정성을 높이는데 엄청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힘줄은 관절순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윗부분에 많이 연결이 되죠. 느낌이 이제 살살 오시죠? 이 부분에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이 연결되면서 팔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회전근개를 과하게 사용하거나 근육 불균형에 의해서 한쪽이 많이 당겨지게 되면 관절수는 파열됩니다. 윗부분이요. 해부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관절에 딱 한 가지 근육이 더 붙게 되는데 상완 이두근, 이두근은 머리가 두 개라서 이두근이에요. 이 두 개니까 짧은 머리, 긴 머리가 있고 그 중에서 긴 머리가 어깨 관절 안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근 문제도 관절순 파열을 일으킬 수 있어요. 상완 이두근의 긴 머리는 회전근개와 항상 묶어서 나오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상완 이두근의 힘줄염, 이 건염도 어깨 질환에서 대표적이죠. 자, 저 지금 오십견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어깨 질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진단명이 있고 여러 가지 증후가 보이는 이 질환들이 본질을 들여다보면 모두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의해서 근육의 불균형이 발생을 하고 뼈에 충돌이 발생하면서 근육에 염증이 생긴다. 충돌 증후군이죠. 근데 하필 찝힌 근육이 회전근개다. 회전근개 증후군입니다. 근불균형이 회전근개를 과사용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회전근개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이때 회전근개 힘줄 과사용이 계속 생기면서 석회가 낀다. 석회성 건염이고요.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어깨를 계속 사용한다면 슬랩, 관절화순 파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회전근개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상완 이두근의 장두가 과하게 사용이 되면서 상완 이두근 건염을 발생시킬 수도 있겠죠. 외상이나 선천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근육의 불균형, 그것으로 발생된 관절의 불안정성 등으로 어깨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왜냐? 기본적으로 어깨는 움직이기 위해서 안정성을 많이 포기한 관절이니까요. 빠르게 정리해 봤는데요. 대략적으로 이해되셨나요? 이제 하나 남은 오십견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오십견은 동결견 혹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합니다. 우리나라는 50대 이후에 자주 발생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보통 부르죠. 오십견은 팔의 움직임이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확한 원인을 모릅니다. 다만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 관절낭이 쪼그라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죠.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법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통계적으로 1에서 3개월은 통증이 엄청 불편하고 움직이지 못하고요. 3에서 12개월은 동결기, 이때는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여전히 움직이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12개월 이후엔 해빙기라고 해서 점차 좋아지게 돼요. 원인을 모른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가동 범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움직여줘야 합니다. 보통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동결견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명확한 원인과 정확한 치료법이 없는 특발성 동결견, 특수하게 발생했다는 거죠. 외상이나 다른 부위의 문제로 동결견이 발생을 하는 2차성 동결견이 있죠. 2차성 동결견은 비슷하게 동결견 증상을 보이더라도 실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병증, 충돌 증후군 등의 문제를 품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발성 동결견이 아닌 2차성 동결견이라면 또 젊은 나이에 동결견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게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어깨 질환의 발생 원인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 근불균형으로 인한 부정열 또는 관절의 불안정성. 둘, 외상. 셋, 선천적 혹은 유전적인 비물리적인 요인. 넷, 특발성 동결견. 그 중에 이 선천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들이 합쳐져서 근육의 불균형과 부정열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외상으로 인한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심해져서 관절의 불안정성이나 근불균형을 더욱 크게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첫 번째 원인과 결합시키면 우리는 근육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부정열, 그것도 견갑골에 부정열이 발생하거나요. 회전근개가 견갑골 부정열로 힘을 쓰지 못해서 관절의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깨 재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위는 바로 이 날개뼈, 견갑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견갑골을 제대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견갑골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이 하부에 있는 승모근의 강화, 이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견갑골을 옆에서 잡아주는 전거근, 그리고 안쪽으로 쭉 붙여줍니다. 전거근은 또. 그래서 익상 견갑골을 예방하기도 하죠. 근데 이 전거근을 강화시키시려면 먼저 중하부 승모근을 강화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근육을 필수적으로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운동을 하시는 걸 저는 매우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 근육들에 대한 운동 영상은 제 채널을 방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기쁠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